여러분도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이렇게 판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회를 얻어야만 하겠죠. 여러분 혼자서만 이룰 수 있는 목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순입니다. 원하는 목표가 있고 그걸 꼭 이루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회를 얻어야만 하겠죠. 여러분 혼자서만 이룰 수 있는 목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회를 얻어내지 못하면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 기회를 얻어낸다는 말을 저의 언어로 풀어보면 고도의 집중과 우리 상태를 만든다는 것과 같은데, 이 상태를 만들려면 상대의 비판의식과 거부감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가 비판의식과 거부감이 너무 높은 상태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벽 자체를 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아예 판을 바꿔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더 잘 되는 그런 곳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이게 아직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빈털털이 고아 신분으로 노르웨이에 도착한 이철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노르웨이에 살다가 한국에서 먹었던 라면 맛을 잊지 못했고, 이분은 라면을 표현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라면을 처음 먹었을 때 감동, 짜릿함, 그걸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 라면을 그렇게 그리워하던 차에 타이밍이 잘 맞아서 이제 노르웨이에서 라면을 팔아보자라고 결심했습니다. 라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농심의 라면 제조를 맡기고 고심 끝에 상품명을 정하고 포장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힘겹게 노력을 했죠. 그렇게 라면을 완성하고 나서 슈퍼마켓 체인점을 돌아다녔는데 정작 라면을 반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3분만 기다리면 끼니를 때울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코웃음 쳤고, 접시 닦을 때 쓰는 수세미 같은 걸로 배를 채울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빈정거렸습니다. 공짜로 시식이라도 한번 해보라 권해도 아무도 시식하려고 조차 안 했죠. 심지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라면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면서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했던 겁니다. 체인점은 이렇게 처음 보는 한국인,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라면에 비판의식과 거부감이 너무너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략을 바꿔서 다시 도전해요. 이번에는 체인점 말고 동네의 더 작은 가게로 찾아가서 라면을 팔아본 겁니다. 그렇게 결국 몇몇 가게들이랑 계약을 맺을 수 있었고, 가게의 매대에 올려간 그 라면들은 얼마 안 가서 전부 팔려나갔고, 이제 체인점들의 비판의식까지도 증명을 하니까 낮출 수 있었던 거죠. 이후로 거래처를 늘려가면서 결국에는 라면왕이라는 그런 칭호까지 얻게 됐던 겁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광고 천재 이재석이란 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했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4.47의 학점을 받을 만큼 대학생을 열심히 했는데 지방대라는 이유로 어떤 기업에서도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공모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보다 작품성은 떨어져도 간판이 높은 사람들의 그런 작품만 당선이 된 겁니다. 대학생활 4년 동안 단 한 번도 공모전에 입상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동네 간판 디자인해주는 그런 창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국밥집에 기획서를 들고 영업하러 들어갔는데 웬 동네 찌라시 명함집 하는 아저씨가 끼어들면서 그게 무슨 30만 원짜리냐, 나한테 10만 원만 주면 훨씬 더 잘해주겠구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런 우화가 이제 폭발했고, 그래서 뉴욕으로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 이제 이재성님은 스쿨 오브 비주얼 아츠라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공모전에도 나가게 됐는데 그 학교 역사상 세계 3대 광고제 축제 중에 하나인 원쇼에서 금상을 받게 돼요. 이후로 각종 공모전을 모두 싹쓸이해가면서 상패를 더 이상 놓을 곳이 없을 지경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래서 완전히 판을 제대로 바꿔버린 건데,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이제 사람들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더 적합한 곳으로 이제 찾아간 결과였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취업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재석 씨는 이제 공모전 시상식에서 소감을 밝힐 때 인턴십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어필하는 전단지, 그리고 지퍼라이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퍼라이터는 뚜껑을 열어 불을 붙이면 머리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도록 본인이 직접 디자인해 놨던 거죠. 그걸 나눠주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늘 이렇게 아이디어가 활활 타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어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광고 회사에 이력서도 내지 않았는데 바로 인턴십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후에도 실력을 인정받아서 결국에는 한국에서도 여러 스카우트 제의가 계속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이렇게 판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단순하게 잠깐 해보고 안 되겠다고 바로 판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한계에 봉착하면 판을 극복해보는 것도, 판 자체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바꾸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드는, 그런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더 좋은 전략이 있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목표를 수정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면왕 이철호, 광고천재 이재석이 전략을 바꿔서 결국에는 원래 목표를 달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